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46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제타 스톤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계시는, 만드신 옥찬호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찬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옥찬호님 잠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모멘티에서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옥찬호라고 하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 중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C++ 코리아, 그다음 아래 코리아의 운영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뭐 퇴근 후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논문 리뷰 스터디 같은 이제 몇몇 스터디들을 리드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번역서나 집필서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모멘티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멘티는 인터랙티브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어떤 동영상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정한 이제 뭐 이벤트나 액션 같은 걸 취하면은 동영상에 좀 다른 동작을 이펙트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영상을 터치를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터치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무슨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네, 처음에 그래서 들을 때는 동영상에다가 뭔가 드래그라든지 그다음에 뭐 홀드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넣어서 이제 그 이벤트에 따라서 뭐 사운드를 재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씬으로 넘어가서 동영상을 재생시킨다든지 이렇게 분기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플레이어로 구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플레이어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건. 플레이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웹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도의 설치 없이 그냥 웹에서 재생이 가능해요. 약간 뭐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를 처리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A를 입력했을 때랑 B를 입력했을 때 다른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네. 그게 실제로 클릭하면은 뭐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영상이 바뀌어서 재생이 되는 그런 식인 건가요? 영상을 뭐 바꿔서 재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똑같은 영상에 다른 프레임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프레임 아니면 전환을. 네, 그 영상에 뭐 사운드를 재생시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에 이제 뭐 반대로 재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한 영상에서 다양한 분기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네. 전에 보면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 뭐 벤더 스윗 스네치인가? 거기 네. 보면 옛날 하던 게임처럼 뭐 이쪽 길로 갈래요? 저쪽 길로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영화가 글로 가잖아요. 네. 그런 거 상상하면 비슷한 걸까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개의 씬을 넣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영상을 재생하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는 몇 명 정도 규모세요? 저희는 현재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새로운 분들 모시려고 열심히 채용 및 홍보 중에 있습니다. 채용 여기서 홍보 조금 더 해주세요. 채용 홍보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요즘 개발자가 아무래도 뭐 회사마다 다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를 계속 채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iOS, 그다음 엔진, 뭐 데이터 엔지니어 등 이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모집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사용하고 있고, 백엔드는 엘릭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릭서요? 네, iOS는 스위프트, 그다음에 엔진 러스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스트. 네. 오. 그래서 각 뭐 언어가 약간 마이너한 언어들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언어를 좋아하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팀에 지원해 주시면 되게 저희도 음. 감사할 것 같아요. 한국 그럼 회사. 뽑을 때는 네. 엘릭서랑 러스트가 뭐 러스트는 약간 좀 대세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긴 해서 네. 그러면 뽑으실 때 그러니까 해당 언어 경험이 없어도 보통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 같은 게 질문이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러스트를 사용해 분이 오시면 물론 저희도 굉장히 좋겠지만 음, 사실 이제 러스트를 아직 접해본 분들이 이제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다른 로우 레벨 언어, 뭐 C나 C++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언어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사실 러스트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개발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팀에 오셔서 좀 러스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보딩 할 때 러스트로 작업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도와드릴 생각이고 네, 그래서 러스트를 사용해본 경험이라기보다는 러스트를 사용해보고 싶은 분 러스트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또 크로스 플랫폼 엔진을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러스트로 만든 엔진을 이제 iOS에도 넣고요. 그다음에 웹에다가도 넣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러스트로 크로스 플랫폼 엔진을 만들고 싶은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 저희 팀에 오셔서 같이 만들어 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러스트보다 엘릭서가 더 걱정인데 그렇죠. 엘릭서가 더 엘릭서를 네, 실무에서 쓰신다는 회사를 처음 만나서 음, 엘릭서 온보딩 자료도 한글로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어떻게 하세요? 뽑을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엘릭서 경험이 있는 사람 뽑기가 사실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백엔드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엘릭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온보딩을 통해서 엘릭서 사용 이제 엘릭서를 쓸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로 이제 변경하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네. 그래서 이미 엘릭서를 꽤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엘릭서를 배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온보딩 하는데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음. 그 전 배경과 상관없이 다들 잘 적응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음,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혹시 모멘티에 관련돼서 더 물어볼 얘기 있으세요? 사실 뭐 러스트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이건 뭐 사실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죠? 저희 오피스가? 본사는 뉴욕에 있고요. 아, 그래요? 어, 네, 한국에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도 한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막 밤늦게 쓰레기 글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음, 네, 뭐 그쪽 아침에 뭐 밤늦게도 저희도 소환해 줘야죠. 아, 그래서 막 회의 시간도 막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 왜냐면은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서로의 그 수면권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둘 다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시부터 몇 동부면 시까지 회의하세요? 더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요? 네, 보통 동부면 더 어려울 것 저희는 같은데. 뭐 오전 10시, 11시? 한국 시간은 어, 오전 10시, 11시 할 때도 어,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뭐 밤 12시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아, 한국 시간. 그렇죠, 그렇죠. 네. 동부가 어떤지 제가 좀 안 나요. 저는 전에 회사가 이제 서부 쪽에 LA 쪽에 있었는데, 예, 그냥 정상 업무 시간으로 하면 딱 그 두 시간? 1시간 겹치거든요. 한 9시부터 시간? 10시. 음, 그러니까 거기에 다 회의가 딱 몰아쳐서 이제 정기 회의가 그냥 거의 다 하고 이렇게 그 앞뒤로 막 8시부터 회의하고 막 늦게까지 음,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6시 45분이라서 예, 이런 시간에 이제 회의 그럼 잡기가 좀 어렵죠. 좀 있으면 출근하시겠네요, 이제. 저도 그래서 그때 막 팀 미팅 이런 건 다 새벽 2시에 잡혀있고 그랬어요. 음, 미국하고 뭐 얘기하려면. 아, 너무 힘들어요. 음, 해외 본사가 있는 회사랑 같이 일할 때는 그런 게 아, 좀 힘들겠네요, 그럼 확실히. 시간차보다 중요한 거. 영어로 얘기하나요? 미국 오피스라는?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아, 아직은 이제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한국어 아,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 네. 엔지니어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어, 다행히 아직까지 뭐 일단 영어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 간단한 한국어는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한 회의 정도는 한국어로 해도 크게 지장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렇겠네요. 이제 점점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비율도 늘어나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조금 한국계인가 보군. 한국이나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비율이 많으신가 한국인이 좀 보군요. 높아요. 아직은. 네. 음, 음, 네. 여러분, 뉴욕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모멘티, 러스트와 엘릭서를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이 급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모시게 된 이유를 좀 이제 음.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먼저 로제타 스톤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면 되죠? 그게 네.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롤타스톤은 이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블리자드에서 만든 이제 CCG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컬렉터블 카드 게임이라고 이제 수집형 카드 음, 게임에 이제 강화학습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현 프로젝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학습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크게 이제 학습 방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보통 게임의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게 각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판별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 이거는 제 프로젝트 노에타스톤 프로젝트는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카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게임을 직접 만드는 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강학습을 적용해 보기 위한 시도도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화학습이 뭔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 네네. AI 초보자로 AI라는 글자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네. 해보자면, 네. 카스스톤용 알파고라고 느끼면 되나요? 네, 좀 그렇게 다른가요? 이해하시는 네.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로제타 스톤으로 강화 학습을 하고 내가 로제타 스톤하고 플레이를 해보는 건가요? 연습을? 네, 그렇게 하는 거를 목표로 만든 프로젝트였죠. 아, 그런 거군요. 음, 네. 저는 약간 강화 학습을 누가 하는 거지? 약간 혼자 계속 학습만 하나? 이런 생각을. 아, 아, 그럼 혹시 지금 플레이하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안 그래도 이제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냐고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실행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실행하다가 갑자기 크래시가 몇 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 실행이 될 때도 있었는데 크래시 네네.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팟캐스트 할 때 데모 실행하다가 이게 크래시 나면은 망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도박을 하는 것보다 약간 이실직고를 하고 빨리 그냥 고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음,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은 크래시 빈도가 제법 좀 돼가지고 일단 시험 아, 자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 네네. 이제 제가 정상 상태로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약간 시연하는 영상을 별도로 좀 트위터 같은데 좀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아, 네. 그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네네.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 크래시 나는 이유는 사실 뭐 개발을 하시면서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크래시 나는 이유는 혹시 찾으셨어요?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범위는 좀 좁혀놨어요. 그래서 음, 아직 정확하게 딱 짚어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는 압축해 놓은 상태여서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내일쯤에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쉽지만, 로지스톤 화면은 못 보고 아, 넘어가야 될 죄송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만약에 그 시연이 되면은 그 제가 찍어서 트윗에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리트윗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럼 원래 보니까, 네.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걸 만드시게 된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하스스톤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강학습을 사실 시작한 분들의 많은 그 계기가 사실 알파고 때문이 되게 많아요.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승부가 생중계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많은 저도 국민들이 봤었죠. 네, 라이브로 봤었잖아요. 저도 이제 넥슨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는 그 라이브 틀어놓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전율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꿈꿨던 인공지능은 사실 되게 그냥 단순한 if문의 향연들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if문 플러스 좀 확률론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 대적할 만한 또는 이제 인간을 뛰어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약간 되게 게임 개발을 하던 저에게 되게 이제 약간 그 소위 이제 그 열정 맥스치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하나의 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은 이렇게 이제 뛰어난 AI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 한창 좋아하던 게임 하스스톤에도 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AI가 바둑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전혀 몰랐지만, 네. 막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 못 왔지 같은. 그런데 그래서 맘 편히 보다가 첫날 진 거 보고 저도 되게 충격 가서 그다음부터 되게 긴장감 가지고 본 것 같아요. 바둑도 잘 모르는데 좀 아쉬웠어요. 바둑을 둘 줄 알았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저기다 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텐데 사실 저 바둑을 둘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놀라운 거는 저도 그때는 바둑 둘 줄 몰랐었어요. 아, 사실 그때 본 사람들이 모두가 바둑을 알고 봤을까 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뭔가 대단한 걸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 사람들도 대박됐을 거예요. 그럼 저 듣다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제가 이쪽 잘 몰라서 강화학습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딥러닝, 강화학습, 머신러닝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라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영역이 가장 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종류 중에 이제 그 딥러닝이 있고 네. 이제 한편에 또 강화학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강화학습 자체는 딥러닝의 영역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통해서 이 행동이 뭐 옳은 행동이었는지 뭐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을 에이전트가 하게 돼요. 그 에이전트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죠? 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게임에서 플레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좋았던 행동이다 또는 안 좋았던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고 그런 값들을 개념으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을 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학습 사실 자체로는 딥러닝의 영역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상협을 최대로 하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어떤 특정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사실 가장 베스트일 건데 이게 이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런 함수를 정확하게 딱 구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점점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영역이 들어왔어요, 강학습 안에.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보통 이제 딥러닝이 들어간 강학습을 심층 강학습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음,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 강학습은 다 심층 강학습이에요. 그 딥이 심층으로 온 거군요. 딥 네, 강화습. 맞습니다. 아, 음, 네. 그래서 원래 강학습 자체는 심층이라는 영역이 들어가지 않지만 요즘 얘기하는 강학습은 전부 심층이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어, 음. 저 약간 궁금한 게, 그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라이프를 이제 빨리 줄이는 게 이제 음, 목표인데, 맞죠. 학습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1을 줄이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라이프가 뭐 설령 1만 남게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 턴에 내가 공격을 해서 이겨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가중치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강화학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스스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음, 이거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액션 게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나랑 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의 HP도 있고 상대방의 HP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의 가중치를 사실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습이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내 나의 HP를 깎이지 않는데 보상을 가중치를 높게 두면은 이 이제 플레이어가 행동 자체를 약간 수비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네, 그렇겠죠. 왜냐면 상대방의 HP를 깎는 것보다 내 HP를 안 깎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행동의 패턴들도 전반적으로 다 수비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음, 반대로 상대방의 HP를 깎는데 가중치를 많이 두게 되면 내 피가 좀 깎이더라도 상대방을 빨리 KO 시키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약간 음. 전반적으로 에이전트의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그러니까 하스스톤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스트리트 파를 예로 드시니까 네,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용어가 생각 안 나서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얍삽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던 음, 시기가 있잖아요. 한 번 네, 걸면 누가 먼저 거냐로 이제 승부가 갈리던데. 그러니까 AI 네, 같은 것도 학습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가장 이거 하면 무조건 이기네라는 걸 판단 찾을 것 같거든요. 약간 사람이 네, 안 하던 그런 거. 근데 그건 음, 네, 저희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또 이제 가중치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걸까요? 그런 건 하지 마. 뭐 이렇게. 사실 근데 얍삽이라는 게 사실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치. 우리가 아, 보통 그쵸. 음, 소위 아, 얘기하는 이제 플레이 할 때 그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긴 하지만 그쵸. 뭐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세우는 것은 사실 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사실 음,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이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음, 여정을 떠나는 거라서 음, 사실 이제 자기가 찾았던 최적의 방법이 얍삽이라면 얍삽이 쓰는 형태로 공격 패턴이 이제 획일화 될수 가겠네요. 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소위 얍삽이를 쓰는 패턴을 이제 좀 우회하고 싶다면은 그쪽에다가 가중치를 좀 마이너스를 두면은 그쪽 방향으로 학습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기술 여러 번 쓰는 형태에다가 음, 가중치를 좀 안 좋게 마이너스를 주면은 좀 똑같은 기술 여러 번 쓰는 쪽으로는 학습 안 하게 될 거니까 음, 얍삽이 쓰는 패턴 좀 이제 네.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음. 그 그러면, 로제타, 네. 네. 시간이 너무, 이런 질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있나? 프레스 얘기도 그러고 되는데, 그, 학습 쪽에 잘 몰라서, 이제 네, 그런 거를 보면, 예를 들어, 강화학습이어도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알파고 말고, 그 뒤에서 보면 알파고 다음 버전도 있고, 네, 알파 제로인가? 해가지고, 뭐 그냥 기사로 봤을 때는 걔는 이제 어떻게 두는지도 모르는데, 두면서 음, 규칙 배워가지고 했는데, 걔가 다시 알파고 잡아먹고, 네, 걔가 알파고 잡아먹는데 이기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규칙을 안 알려준다는 게 에이전트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보상은 주고 이런 건 있는데 이 네. 규칙이 처음에는 규칙은 알려주고 보상 주는 거에서 규칙을 빼고 만 주는 건가요?
아, 그게 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때 뉴스 음. 보고 이런 거 했을 때.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알파고랑 알파고 제로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세돌 선수랑 알파고 할 때는 이제 실제로 그 초기 버전 알파고였잖아요. 네. 네. 그 알파고는 사실 그 대국 기사들의 바둑 기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학습시킨 형태였어요. 아, 네. 네. 입력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아, 후연 네, 데이터. 네. 네. 근데 이제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연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예 아무것도 학습이 안 돼 있는 두 개의 에이전트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이 에이전트들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 아무 데이터도 없고 그냥 어떻게 둬서 승패가 난 것만 알려주는 음, 거예요. 물론 이제 가둑에 대한 규칙은 구현이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음, 흰색 돌이 사방으로 검은색 돌에게 막히면 뭐 따내진다 이런 것들이고, 또 그다음에 집 계산하는 코드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음, 근데 얘네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각각에 대한 이제 결과죠. 이겼다, 졌다.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했던 플레이들에게 가중치를 다 매겨요. 이제 그다음 내가 뒀던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수가 좋았던 수다, 안 좋았던 수다에 대한 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무수히 많이 플레이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기본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 기본 음, 데이터 없는 거를 규칙을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제로가. 네. 아예 둘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막 둬요. 완전히 새로운 수까지도 생각해내겠네요. 그쵸. 사람이 이제 여태까지 아무래도 해보지 오히려 않았던, 기본 데이터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오히려 창발적인 수를 찾을 확률이 더 높죠. 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것 네. 음. 같아요. 네. 그 로제타 스톤을 그러면은 제가 다운받아서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기를 기대하는 가중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로제타 스톤 자체는 현재 정해져 있는 건가요? 롤스타 스톤의 그 시뮬레이터 자체는 사실 강학습의 여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네. 예, 이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다음 플레이어 대 컴퓨터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음, 컴퓨터는 이제 약간 그냥 무작위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구현되어 있는 아주 나이브한 형태, 아마 음, 인공지능 정도일 거고요. 어 네.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건 그 나이브한 형태의 AI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시뮬레이터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학습한 이제 모델을 집어넣어서 약간 컴퓨터랑 나랑 이제 아, 예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네. 삼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아직 못 만들었다. 네, 그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한번 갔다. 과거에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실제로 네. 어, 제 예상만큼 잘 동작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그 다 지웠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그래서 한 많이는 안 짜는데 한 만 줄 짜놨던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짜려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로제타 스톤에 만약에 그 기여를 좀 하고 싶다거나 참여를 하고 싶다면 어떤 네. 지식들이 좀 필요할까요? 하스톤에 대한 지식 말고도. 일단 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일단 언어가 C++ 사용하다 보니까 음, C++ 대한 좀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하스스톤이나 게임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하스스톤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좀 롤직을 이해하기가 음,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뭐 기본적인 이제 기어 방법이나 문서 같은 것들은 이미 만들어두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기본적인 카드들의 구현에는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 하스스톤 신규 카드들이 좀 복잡한 메커니즘 갖는 카드들이 좀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그런 네. 거를 아마 처음에 구현하시기에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질문하실 수 있게끔 디스코드 채널 같은 걸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저는 이제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굉장히 옛날이고, 이제 테이블탑 플레이 기반의,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플레이 기반의 카드 게임을 좀 많이 했었고, 하스톤을
나중에 이제 조금 해보다 보니까 독특하게 온라인이고 그 모바일이나 PC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서 그런지 그런 뭐 이렇게 랜덤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카드들도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조금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카드 게임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뭐 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덱에서 랜덤한 카드를 복사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거나 이게 정확한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려면 사실은 주사위 정도 랜덤성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하스스톤은 조금 더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로제스톤을 만들 때 더 힘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있네요. 요즘 하스스톤에 보면은 무작위 생성 카드들이 있어요. 이제 아예 덱이 없던 카드를 생성해서 뭐 소환한다거나 뭐 손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카드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스스톤이 갖는 좀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 오프라인이었으면 오히려 좀 구현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우리가 카드 그 종이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던 카드 생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없던 카드 생성해서 뭐 집어넣고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그 메커니즘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요. 그냥 그 무작위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풀이 있고 그냥 그 중에서 한 장을 가져오면 되는 거라서 코드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막 엄청 어렵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스스톤 저도 하스스톤, 조금 했었는데 네. 하스스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플레이할 때 제가 덱을 내가 구성하는 거였나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음, 30장으로 구성하는 거는 음, 하는데 그 카드 중에 이제 무작위 생성을 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덱은 30장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카드는 뭐 40장이 넘어갈 때들도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아, 네. 하스스톤 잘하시겠어요. 어, 예전에는 저도 초창기 때부터 많이 했는데 초창기 때는 막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좀 막 전설도 많이 찍고 뭐 전설이 순위 최고 등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설 등급 찍으면 이제 오, 순위가 나와요 전설에서도. 네. 순위가 제가 최고로 많이 찍었던 게 16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음, 프로게이머 오, 아니신가요? 그 정도면? 그 근데 정도면. 사실 열심히 하면 사실 찍을 수 있는 등수긴 해서요. 예. 와, 제법 일반인들 중에서 찍는 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되게, 네. 어,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 라고. 아 근데 이게 너무 쉽게, 기본적으로 그거 열심히 하면 하는 거예요. 막 약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카드 게임에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운에 좌지우지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내가 다음 카드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는 기본 순전히 음, 운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이제 뭐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실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쵸.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뭐, 매달 네, 매달 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철권 같은 게임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죠, 아무래도. 철거는 네, 네, 철저히 실력 게임이죠.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이거는 약간 운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어서 예. 음, 그래서 막 평소에 막 상위권 유지하던 선수들도 어떨 때 한 번씩 미끄러지고 그래요. 운이 없으면. 음. 로제타 스톤은 옥차원님하고 좀 겨룰만은 한가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모델 만들었을 때 제가 사실 이제 롤스타스 만들 때도 그, 그 하스스톤 안에도 인공지능이랑 붙는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음, 그 인공지능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사실. 네. 네, 아,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저런 플레이 절대 할 리가 없는데 막 하는 플레이들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도 수준보다 높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만든 모델이. 어, 아, 네, 그래도 블리자드 뭐 하고 있나요? 빨리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블레이자드의, 아니, 네. 그 로렌스톤이 AI를 발라버리는 걸 계속 올리셨어야죠. 블레이자드가 사가지고. 사실 뭐 꼭 저희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사실 하스스톤 AI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어요. 음, 근데 아, 그런 프로젝트들도 보면은 그냥 하스스톤에 있는 인공지능 상대로 이제 1대1 대결했을 때 승률이 70% 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와,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너무 막 빡빡하게 안 만들고 대충 구현해도 그냥 지금 하스스톤에 있는 AI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음, 걔는 학습시키기도 훨씬 좋을 텐데 데이터도 많고. 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컨텐츠 만드는 게 더 메인이겠죠. 아무래도 하스스톤. 아, 사실 왜냐면은 그러면, 음, 유저 대 유저 붙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하스스톤 입장에서는 유저 대 뭐 인공지능 붙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바둑도 AI끼리 붙는 대회가 있잖아요. 아, 있죠. 하스톤도 이제 그런 게 열리거나 하나요? 혹시? 네, 대회 있습니다, 실제로. 와, AI 대 AI로 붙는 대회가 있어요. 와, 그 실제로 하스스톤 이런 시뮬레이터 구현체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C샵으로 만든 구현체가 있는데 그거 음, 기반으로 실제로 AI 대 AI 붙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학회로. 학회에서. 학회에서. 요즘 네. 알파스톤 같은 거 나올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네, 팀 단위로 이제 그 구현한 걸 제출해가지고 음, 실제로 학회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기도 해요. 음, 그냥 그 지금까지 약간 하스톤 덕질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소스를 좀 이게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오픈 소스를. 그래서 이 벌써 그,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도 아직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오픈 소스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서 네. 이런 운영 경험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음.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얼마나 시간을 들이세요? 롤타스톤에만요? 네, 일주일에 한 12시간 음, 정도는 드리는 것 같아요, 최소. 12시간. 네.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제 하루에는 보통 이제 가급적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사람이 이제 뭐 약속이라든지 다른 일정 때문에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날은 못 할 때도 있지만 이제 평일에 못한 거를 좀 주말에는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아, 이제 주말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보통 한 12시간 내외는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근데 그 기업, 로제타 스톤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오픈 지금은 롤타스톤만요. 소스도 로제스톤만. 그거 네. 말고도 뭔가 약속 때문에 못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제가 트위터도 볼 때 느끼는 거는 사실 약속보다는 다른 일들이 훨씬 많, 다른 프로젝트도 다른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들. 다른 뭐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도 있고 너무 뭐 제가 보기에 거의 매일 한 두세 개씩 문제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네. 백준인가? 그래서 네. 그쪽에다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아, 백준에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회사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도 살짝씩 푸는 거라서 어, 하루에 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진 않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통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작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로레타 스톤 작업할 때도 있고, 이제 다른 작업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하나만 하기도 힘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돌리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시간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 시간을 내시는지. 그냥 좀 이제 이것저것 좀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했다가 약간 저것도 했다가 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픈 소스도 해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 메인테이너가 계속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제가 매우 5년 중요하죠. 전에는 가스스톤 매니아였지만 5년 지나서 나 이제 가스스톤 안 하는데 나 이제 요즘 메스트가 되면 더 재밌어 이럴 수도 있어서. 근데 아, 그 계속 관심사는 계속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동력? 게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나 계속 가스톤이 너무 좋아서 별로 상관없었을까요?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하스스톤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네네. 하스스톤도 실제로 좀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하스스톤 하고 있진 않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하스스톤 거의 안 하는데 또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제가 하스스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하스스톤 안 하지만
그 새로운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카드 팩 구매는 계속해요. 음. 이게 왜 회사 그러냐면은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존재 아닌가요? 그럼 너무 고마운 존재인데 이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카드를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카드 로직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부적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네. 그러면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내가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카드팩은 다 구매하는 거죠. 어,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카드팩 구매한다고 해서 모든 카드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 랜덤하게 나오지 않아요? 팩에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름의 정도가 확장팩당 한 50만 원 내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 그 다 정도 뽑아요. 지르면, 네. 아, 그러니까 모든 카드 다 뽑을 때까지 지어요. 블리자드에서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지금 하스스톤 계정에는 모든 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다른 컨트리부터들도 시간만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게 되는 아니라 거예요?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시는 건 뭐예요? 얻는 거요? 재미? 뭐 여러 가지. 저는 근데 실제로 이 롤스타스톤 구현하면서 제가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음, 제가 이 프로젝트를 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줄도 당연히 몰랐고 네. 이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처음에 만들 때는 막 짜다가 어느 날 보는데 구조가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다 갈아엎은 적도 있고요. 없고, 네. 네, 막 한 4번, 5번 엎었던 것 같아요.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와, 예, 막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메커니즘을 구현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 거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음, 또 엎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고. 근데 그러는 과정이 좀 더 좋은 설계, 좀 다른 시스템과의 고려 이런 것들을 또 네.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구조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잘 못 느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매일 하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코드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좀 느껴가지고 얻게 된 것들은 음, 일단 제 스스로 실력의 성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하스스톤을 좋아했던 한 유저로서 네. 하스스톤 직접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덕질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덕질로 인해서 약간 이제 실제로 하스스톤 프로게이머를 만나기도 했었어요. 아, 이런 정말요?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는 선수야? 어떤 일 아니면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이것도 사실 제가 먼저 홍보를 한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하스스톤 경기도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네네. 열린 대회 때. 네. 그때 이제 우연찮게 이제 프로게이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걸 아, 하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만들 때마다 이제 SNS에 좀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2019년도군요.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이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어떤 프로게이머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오, 한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와, 판교에서. 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하스스톤에 대한 얘기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오랫동안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는 네,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게임을 잘하는 방법에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로제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막 당장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왜 관심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어떤 이제 부분이 관심이 있었을지. 그런 프로게이머 분들도 이제 알파고는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하스스톤에도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우월한 AI가 나오면은
프로게이머도 이제 프로게이머를 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궁금한 거죠. 이제 이런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이제 자기만의 덱들을 연구하고 플레이들을 고민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알파고가 이제 사람이 그동안 생각했던 기복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그런 AI도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덱이라든지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를 이제 발견할 수 네.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프로게이머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들으니까 알파고 이후부터 바둑 기사들이 그러니까 AI 가지고 이제는 연습하는 게 다 네, 대세가 맞아요. 예. 돼서 그 국가의 AI 능력이 그 국가의 바둑 기사 바둑 실력으로 기사 실력.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년인가 뭐 들었을 때는 지금은 중국이 제일 지금 바둑을 잘하는데 이제 걔네 AI는 이제 중국 기사만 연습해 볼 수 있고 외부로는 안 하고 있다고 일부러 숨기고 또 AI 그 대회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것끼리 하는 대회 바둑에도 네. 다 안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네, 그런 바둑 AI들끼리도 대회를 해요. 네. 근데 거기서 1위보다 아마 이쪽에 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잠재력을 숨겨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실제로는 더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그걸 못 따라간다? 아마 로제더 스톤도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프로그램.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오픈소스 개발하시면서 네. 예, 먼저 얘기하세요. 그 실시간 채팅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관심 있는 채팅 보고 있긴 있으면 했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막 슈퍼챗 쌓아 읽어주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 오픈소스 운영하시면 사실 개발이야 내가 재미있고 뭐 도움도 얻겠지만 물론 재미 때문에 사실 시작하는 게 크고 근데 그걸 막상 이제 뭐 버그 요청이 막 들어오고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라는 거가 좀 지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이제 몇 번 많이 받아봤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 뭐가 안 된다. 또는 뭐 특정 네. 카드 로직이 이상하다. 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구현이 뭐 100% 항상 옳게 작성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버그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뭐 이제 그분이 착각하셔서 원래는 정상 동작을 하는데 뭐 이제 잘못 이해하셔서 뭐 버그 제보를 하신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실제로 버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또 하스스톤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또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좀 애착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버그 제보한 게 이제 뭐 힘들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이제 버그 중에는 굉장히 원인을 분석하는데 오래 걸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 일주일 가까이 원인 분석해서 고친 사례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버그의 원인을 찾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좀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프로그래머가 또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죠, 중요한 업무 중에. 네. 그래서 좀 뭐 제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직접 뜯어 고친다는 좀 의미도 있고 그래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턴도 아마 아싸님도 해보셨고 찬호님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그 실제로 모였던 분들이 어떤 기여를 좀 의미 있는 기여들을 해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의도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모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의 의도는 그런 거니까. 음. 아웃사이더님 먼저 얘기하시면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얘기하시죠. 아,
저도 이제 롤타스톤으로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몇 가지가 이제 좀 고비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C++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 이게 저는 오픈소스의 약간 이제 첫걸음이 이거를 이제 직접 내려받아서 빌드 해가지고 실행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언어마다 이게 난도 차가 좀 있는데 저는 C++가 난도가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 안 되거든요. C++ 프로젝트들 특히. 음, 뭔가 뭐 받았는데 빌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해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약간 고비라고 생각했어요. 오픈소스 컴퓨터 할 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만남이 끝나고 카페에서 모든 멘티분들의 컴퓨터에 제가 빌드되는 거 다 확인했었어요. 첫날에. 와, 예. 그게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기여가 불가능해. 네, 뭔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그렇죠. 기여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단계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시스템이 깊숙한 내부를 기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고 음, 그래서 간단한 카드 로직을 갖고 있는 카드들부터 좀 구현하면서 이제 시스템의 내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리 좀 카드를 선별했었고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여할 만한 이제 좀 쉬운 카드들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점차 좀 메커니즘이 복잡한 카드들도 알려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런 멘티분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답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뭐가 안 되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답변해 드리는 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의미 있는 기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했던 좀 그 지점들이었다고 음, 생각하고 실제로 컨트리뷰터 끝나고 났을 때는 실제로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신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컨트리뷰턴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기여를 해주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컨트리뷰턴 행사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꽤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뭐 끝나고 나니까 뭐 꽤 괜찮은 기간이었다, 꽤 괜찮은 음,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동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어, 지금까지는 쉽지 않을 것 아,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쉽지 좀 않아요. 기간이 지금까지 길어서 안 쉽지 않아요. 되나? 그게 기간이 좀 그렇죠. 그게 그쵸, 재작년이라서. 그쵸. 아, 재작년이라서. 네. 하지만 근데 한동안 아직까지 활동해 연락하고 계신 주시고. 분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알게 그럼 된 지금 계시고. 컨트리뷰터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어, 롤터스톤이 워낙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사실 꾸준히 이렇게 5년 동안 사실 어떤 걸 기여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업의 대부분은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음, 이제 초창기에는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평생 기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의 본업 또는 이제 회사 그쵸. 일 음, 또는 기타 업무에 이제 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낭만으로 하던 사이드 프로젝트에는 조금씩 이제 음, 시간을 이제 쏟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이 두 분씩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거의 저 혼자 하고 있는 프로젝트긴 한데 또 음, 가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그때 이제 초창기엔 작업했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작업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지만 그때 네. 알게 되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네, 뭐 언젠가는 또 이제 뭐 시간적 여건이 되고 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돌아오실 분들이라 지금은 이제 음. 묵묵하게 계속 작업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 컨트리뷰턴 하실 때는 대부분 다 그 하스스톤을 알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 온보딩 과정에 하스스톤을 같이 해보는 뭐 이런 시간도 있었나요? 제가 멘티를 선발할 때 네. 하스스톤 모르는 분들은 제가 배제했어요. 이게 음, 왜냐면은 하스스톤은 아예 모르고 이 프로젝트 하기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그쵸. 왜냐면 이게 그럼 모아놓고 하스스톤 게임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이 하스스톤도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스스톤 메커니즘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좀 빠듯했었어요. 그게 컨트리뷰터도 작년부터 좀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요? 네, 네. 작년부터 좀 이제 기간이 길어졌는데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로 바뀌었죠. 네. 음, 제가 할 때만 해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어요. 6주? 아, 7주 어, 정도라서 저는 제 체감으로는 기존도 길었는데 더 네. 길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약간 어떻게 이걸 3달이나 하죠? 약간 그렇죠. 이런 지금은 느낌. 거의 뭐 세네달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거죠. 음,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컨트리뷰팅 하기에는 6주란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챙겨가면서 뭐 하고 하는 그 제 에너지를 생각하면 6주가 긴 거죠. 아, 맞죠. 약간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있었어요. 물론 엄청 잘하시고 계속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3달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세 달은 3달이면 아니 6주는 회사도 요 정도는 안 바쁘게 할 수 있을 것 음, 같아는 예상할 수 있는데 3달은 저는 그 사이에 갑자기 바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맞아요. 저, 느낌이라서 음, 세달 쉽지 않죠. 네. 제목 채팅에 좀 답변하실 만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네. 라이팅 인터프리터인 고 책을 네. 이거 인터프리터 이제 고로 작성하는 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러스트로 작성하는 스터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그 인터프리터 스터디는 사실 요청이 좀 있었어요. 어. 그 이제 한 특성화고 몇몇 음, 학생이 러스트도 좀 공부해보고 싶고 이런 컴파일러 만드는 것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기왕 그렇게 된 거 그냥 좀 공식적으로 스터디로 만들어서 강의 자료도 음, 만들고 진행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강의 형태로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어, 그거는 뭐 이렇게 러스트 커뮤니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성화고 분들하고 어떤 예전에 인연 때문에 개인 연락을 하시다가 스터디가 되신 걸까요? 후자죠. 네, 후자예요. 네. 음, 네, 러스트 음, 커뮤니티에서 했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생 몇 명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음. 아무래도 윤님이 네. 예, 강화학습 관련해서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컴퓨터 리소스가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시뮬레이터라서 괜찮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또 딥러닝이나 강학습 할 때는 컴퓨팅 자원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집에는 컴퓨터를 좀 맞췄어요. 이제 개인으로 사용할 수 아, 있는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하나랑 이제 학습할 때 쓸 수 있는 서버용 하나를 구비를 따로 했고요. 지금 음, 컴퓨터는 그 이제 CPU는 14코어 28스레드를 쓰고 있고 음, 램 128기가의 이제 ITX 2080 Ti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학습 정도 돌리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만약에 좀 음, 이제 실제로 좀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서버용 컴퓨터에서 3000 두 대를 꽂아놔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간단하게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돌려볼 수 있는 서버 컴퓨터들은 따로 있고 음, 만약에 대규모로 아예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저도 뭐 애저나 AWS나 GCP 등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음, 음. 음, 그럼 주로 집에서 돌리시는 거군요. 네, 어, 집에 순행하고 다 아까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렇죠. 아까 방송하기 전에 약간 소리 때문에 에어컨을 낮추신다고 그래서 네. 벌써 에어컨을 트시나 했는데 에어컨을 트시는 이유가 있군요. 아, 그거는 근데 다른 이유예요. 아, 그래요? 사실. 아, 다른 건가요? 네, 저 사실 지금 이거는 방에 막 순행하고는 방에 열기가 막 이렇게 나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저희 집이 그 창문을 열면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아, 되게 아, 시끄러워요. 그래서 네, 창문을 잘 못 열고 사는데 근데 이제 방 안에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덥잖아요. 컴퓨터 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겨울도 에어컨을 틀긴 하거든요. 창문을 열 수 어. 있으면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음, 창문을 못 아니, 열다 보니까 네.
에어컨을 저는 이제 켜게 되고. 창문까지는 생각 안 하고 아직 네. 에어컨을 틀 정도의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쵸. 아, 집이 그렇게 후끈후끈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뭐 풀로 돌릴 땐 좀 덥더라고 저도. 어. 어, 그냥,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여쭤본 것 같고, 사실 그 섭외가 시작된 거는 찬우님께서 트위터에다가 로제타 스톤 개발 5년 동안의 기록을 조금 글이나 뭐 인터뷰 형태로 남겨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럼 우리 방송에 모셔보자.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못 가질 테니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네, 모셨으니까 그런 5년 동안의 기록들 좀 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기억 남으시는지 이런 얘기들 좀 듣고 싶어요. 어, 저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했는데 사실 좀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그런 사건들을 토대로 좀 경험했던 것들도 있는데 물론 뭐 언젠가는 이제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아직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2017년 18년이구나.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제 이제 밖에 있었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로 뭔가 날아오더니 갑자기 저장소가 닫힌 거예요. 음? 저장소가 닫혔다는 메일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당황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저장소 닫힌 경험 자체가 없었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흔하지 이제 않는 경험이겠죠, 그쵸. 깃털에서. 네, 네. 사실 그쵸. 저장소가 하루아침에 그 갑자기 닫히는 경험은 흔치 트위, 않죠. 트위터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부랴부랴 보니까 누가 이제 제 저장소에다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어, 이게 닫힌 거예요. 아, 아, 그게 왜 그랬냐면은 사실 그 하스스톤 시뮬레이터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요. 사실 저희 말고. 네. 예. 뭐 C샵 아까 전에 이제 C샵으로 구현체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자바로 구현돼 있는 것도 있고 파이썬으로 구현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C샵으로 구현된 프로젝트에 있는 디자인을 좀 참고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설계를 좀 참고한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C샵 프로젝트의 구현체는 라이선스가 AGPA였고요. 저희는 MIT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우리 거 설계 참고해서 썼는데 왜 MIT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건 거예요. 와, 설계 청구도 그렇게 불리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음, 당황했어요. 이게 맞나? 그럼 좀 싶어가지고. 어렵네요. 네, 물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저작권 음, 침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헷갈렸거든요,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을 때 이게 의견이 전부 좀 달랐었어요. 어떤 분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게 왜 저작권 침해냐? 절대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을 올렸을 때도 그런 좀 나뉘었었어요 반응들이.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견들을 듣고 이게 뭔가 판단을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는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저작권 신고를 한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그쪽에서 취하하게 음, 만든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이제 다친 채로 영원히 사는 게 있죠. 음, 네. 포기. 근데 저는 일단 세 번째는 하기 싫었고요. 이름 두 바꿔서 하나 더 번째도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네, 두 번째도 내가 이것 때문에 아, 그렇죠. 굳이 법정까지 가서 싸울 정도인가? 약간 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MIT던 거를 AGP로 바꿔서 뭐가 손해 보는 게 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손해 볼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이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것도 아니고 음,
사실 그냥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놔두는 건데 굳이 뭐 피곤하게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되나 싶어서 결국 이제 그 원작자들이랑 합의를 봐서 저희가 AGPL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저작권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전 처음에 저작권 얘기를 하셔서 전 당연히 음? 하스스톤 관련 저작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저만 어떻게 끊겼나요? 끊겼나요? 전 지금 들리는데. 제가 불안정하군요. 네, 네. 저도 들립니다. 제가 인터넷이 살짝 불안정했었어요. 네. 아.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하스스톤 저작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 저도요. 왔는데 근데 그렇게 아. 오면 깃허브에서 안내가 깃허브에서 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장소 닫았어라고 하고 사유를 설명해 주나요? 누가 네, 사유 적어줍니다. 누가 이렇게 걸어서 네. 그러면 이게 누가 어떤 관련- 사유를 걸었는지를 다 적어줘요.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건 깃허브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닫는 조치를 했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요청하고 깃허브 그냥 닫는 거예요? 닫아요. 그래요? 네, 깃허브는 사실 하는 거 없어요. 사실 그냥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닫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치유하면 다시 열어주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너무 쉽게 닫으면 공격해가지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오픈소에서 싸움박질 많이 나니까. 근데 네. 그런 케이스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뷰랑 리액트랑 싸워서 한쪽이 다쳤다 막 이런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뭐 스타 누르기 싸움 같은 건 해도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궁금해졌어요. 보면은 또 뭐 막 닫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근거를 들이긴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근거를 보고 닫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뭐 기계처럼 닫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유를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닫게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최승우님도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그 저작권 이슈를 블리자드 쪽에서는 제시하거나 한 적이 없나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또 경험했던 게 이제 그렇게 그 이후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뭔가 문제 없이 잘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NDC에 이걸 제가 냈었어요. 발표한다고. 네. 근데 이제 선정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선정이 됐는데 며칠 지나고 이제 NDC 운영사무국에서 이거는 블리자드에도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승인 절차를 좀 밟아줄 수 있겠냐고 해서 이제 문의를 받았었어요. NDC 운영사무국으로부터. 근데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한국 블리자드 고객센터에다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트위터.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과거 NDC 때 블리자드 본사에 다니고 계시던 지인분을 한 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이제 그분이 약간 직통 연결을 해주셨어요. 담당자 분이랑. 그래서 어떤 분이 연결되던가요? 그 이제 한국 블리자드 쪽에 담당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관련한. 근데 제가 문의드리니까 이런 문의 자체가 처음이라서 또 본사에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핑퐁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오픈소스에 관한 주소도 다 드렸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발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전부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블리자드에 대한 그 블리자드에서 이제 검토를 받았고 이제 결과가 왔는데 거기 결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파스스톤 가지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단은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일단 하스스톤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 저장소 이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제 하스스톤 그 프로젝트 이름이 하스스톤 PP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스스톤 플러스였어요. 근데 하스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걸 쓰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로레타스로 바꿨어요.
예, 그때 뭐 후보군에 이제 알파스톤도 있었고요. 예, 몇 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 로제타 스톤이 가장 많은 알파스톤 득표를 받아가지고 로제타 스톤을 결정했던 거고요. 알파스톤 잘못하면 양쪽에서 네. 아 그때 트위터에다가 투표 올렸었어요. 아, 뭐 할까요? 해서 알파스톤 뭐 로제타 스톤 땡땡땡 이렇게 해서 받았었는데 로제타 스톤 1등해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름은 이제 어디나 다 못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다음에 브리자드에서 만든 이제 아트 리소스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발표 자료예요. 아니요 그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저장소 리드미에다가 이거는 이제 브리자드랑 아무 관련이 없고 아, 비영리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것들이 게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일 받고 다 갱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NDC에서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자 최종 버전 만든 다음에 검수 한번 또 브리자드에 넘겨서 검수했고요. 그런 거는 어떤 음. 팀이 담당을 하던가요? 법무팀? 법무팀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런 좀 커뮤니티 매니징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받으시던데 검수 자체는 본사에 있는 개발자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뭔가 해킹의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걸까요? 이제 뭐 저작권적으로 뭔가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또는 이제 뭐 해킹과 관련된 건 사실 없겠지만 이제 그렇죠. 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 침해 관련된 것 특히나 뭐 제가 만든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라이브 서비스 하는데 뭔가 불이익이 된다거나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도 답변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거기도 걸리네. 막 돌리면서 회의하지 않을까? 야, 어떡하지 이거? 사례 찾고. 아 사실 근데 저희 말고도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가지고 사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회사가 너무 커서 본사에는 케이스가 있어도 그게 네. 뭔가 전사 방침으로까지 전파가 되는지 되지만 모르겠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제가 프로젝트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아남은 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나머지 이제 아, 업데이트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결국 꾸준함이죠, 사실. 네, 5년 그쵸, 하다, 그쵸. 5년, 저는 음, 5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신 확장팩 그, 대응하는 프로젝트가 저희밖에 안 음, 남았더라고요. 아, 그 네. 보통 그래프가,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보면 초반에 불타오른 다음에 이게 네, 잔잔하게 끝까지 쭉 가는 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매번 할 리가 없기도 하고 관심도 좀 줄고. 음, 근데 프로젝트 보면 그냥 계속 불타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음, 한 번 불타오른 다음에는 그래서 좀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아마 그런 그래도 데서는 네, 아마 블리자드가 오픈 소스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피셜로 생각할까 봐 그런 거 제일 걱정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음, 이거를 블리자드가 만든 뭐 시뮬레이터처럼 헷갈려가지고 뭐 할까 음, 봐 그런 거 제일 많이. 그래서 음, 어느 회사나 이름을 잘 못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그런 차이 그거 모르겠는데 얘들은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하스스톤 특정 시뮬레이터 게임용 그러면 안 나가는 된. 형태로 안 되도록. 네, 그렇죠. 음, 죄송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었는데 아, 하스스톤 괜찮습니다.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데 뭐라 네, 그러면 시뮬레이터 4 하스스톤 하면 이런 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익스텐션도 뭐뭐 4 깃헙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허용이 되고 음, 깃헙 뭐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걔네도 다 안 된다고 하는 음. 것 같아서. 여튼 그렇게 이제 기터브에서도 한번 저장소 다쳐보고 음, V자드 검토도 받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음,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음. 네. 뭐 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험들. 네,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좀 큰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서 좀 경험했던 것들 많아요. 이제 특히나 좀 이제 카드 게임에 비유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드 게임 시뮬레이터의 주된 이제 업무가 카드 로직을 구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롤스타스톤 구현할 때는 이제 카드 구현할 때마다 그 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로직을 같이 그 테스트 코드 같이 구현을 해요. 그래서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로직은 전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카드 게임의 특성상 카드를 여러 장 쓰잖아요. 보통 한번 네. 플레이할 때. 이제 그런 테스트는 사실 좀 테스트를 제작하는데 좀 한계가 존재해요. 실제로. 예를 하나 그래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약간 하스스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스스톤에는 이제 그 요구 사론의 수수께끼 상자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효과가 무작위 주문 10장을 무작위 대상에게 시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한 장 한 장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10장을 무작위로 테스트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카드의 조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카드는 하수인이 죽을 때까지 데미지를 계속 그 주는 카드가 있고 하수인이 B라는 생물이죠? 네, 하수인이 네네. 몬스터 같은 거죠. 몬스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데미지를 반복적으로 입히는 카드가 있고 B라는 카드는 이 몬스터가 체력이 1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끔 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B라는 카드를 먼저 발동하고 A라는 카드를 쓰면은 체력이 1로 안 떨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체력을 계속 깎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서로 상충이 일어나면서 생각해보면 무한 루프가 일어나요. 네, 그렇군요. 음, 근데 이게 A라는 카드만 구현할 때 또는 B라는 카드만 구현할 때는 사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쵸.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 두 장이 만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게임 음, 내부에서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만났을 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구현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근데 이제 그걸 실제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제 무한 루프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러면은 하스스톤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쵸. 하스스톤 어떻게 해결했지 하고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버그가 있었대요, 네네. 과거에. 음. 어,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패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걸 30번을 했는데 이 몬스터가 안 죽으면 그냥 이 데미지 주던 카드의 로직 자체를 그냥 멈춰버린대요. 음. 음, 그래서 한쪽을 끊어버려야 끝나는 거니까 이 동작 자체가. 그래서 네. 데미지 주는 형태의 그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던 거였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한루프 문제를 해결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스톤에서 가장 재밌는 카드가 이제 제피로스라는 카드예요. 네. 제피로스라는 카드가 이제 그냥 설명만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카드거든요. 이 설명은 뭐냐면 뭐 소원으로 완벽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그 카드가 나왔을 때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카드가 텍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구현할지가 보통 머릿속에 그려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냥 근데 갑자기 그냥 소원으로 완벽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버리면 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되게 무성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아 이거 하스스톤이 그 얘한테 그 머신러닝 적용해가지고 유저들이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좀 더 카드 선택지가 좋아지는 걸로 계속 개선이 된다. 음.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음, 돌았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좀 더 그 멋진 좀 더 완벽해지 상황에 따라 완벽한 카드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현 못하겠다 처음에.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그러네요. 구현해야 될 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접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피셜로 뜬 걸 보니까 사실은 이제 if문을 굉장히 많이 넣은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조건식을 굉장히 많이 넣고 그 조건식에 음, 따라서 카드를 제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확장팩의 카드들을 모두 구현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제피러스라는 카드를 만든 카드 디자이너랑 대화를 직접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좀 팁을 줄 만한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실제 트윗을 좀 날려본 적이 있는데 이제 답변을 좀 받았었어요. 몇 가지.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구현 안 한 카드가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수많은 if문의 향연이고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구현이 안 된 카드들 먼저 구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면서 만약에 나중에 그런 카드들 모두 구현하고 나서 이제 이 카드를 구현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꼭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궁금하대요.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피로스가 보여준 세 장의 카드의 결과를 보고 로직을 역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제피로스 카드의 그 실제 발동 효과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제피로스 카드가 카드를 어떤 내면은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 이제 저와 이 상대방의 영웅 체력과 그다음에 현재 필드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카드 세 장을 보여주고 그 중에 제가 한 장을 헤스톤 선택할 수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건에 따라 너는 지금 요 정도 카드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있는 세 장을 맞아요. 찾아가지고 세 개를 보여주고 네, 하나를 그 고르게 중에서 한 한다는 장을 거죠. 선택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이제 세 장을 어쨌든 고르는 과정은 이제 무수히 많은 if문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그 if문을 직접 구현해가지고 결과를 생성해낸 거지만 네, 저는 반대로 결과를 보고 조건문을 생성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그렇죠. 궁금하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지. 보고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음,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디즈니. 그래서 음. 언젠가 구현하게 되면은 꼭 그 코드를 보여달라. 이렇게. 아직은 구현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구현했어요? 놔뒀어요. 왜냐면은 아직 다른 카드 구현할 딱 것들이 좀 잠깐만. 있어가지고 그분도 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참 뒤에 올 거라는 걸.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건 아직도 하스스톤 팀에 계셔가지고 언젠가는 보여드릴 생각이 있는데 네, 음, 언젠간 작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작업을 궁금해요. 한다면? 네. 그 결과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어떤 세 장이 나오는지를. 그렇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처음부터 게임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매번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피로스한 카드가 되게 신기한 카드다 보니까 그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보면은 어, 이 현재 필드 상황과 현재 게임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때 제피로스 냈을 때 어떤 뭐가 카드를 세 장 나오더라. 보여줄 것인지를 맞추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유저들이 데이터들 다 제공한 거죠. 이런 네. 상황일 때 제피로스 던졌을 때 이런 카드를 나오더라를 데이터로 음, 제공해주고 그걸 반대로 문제를 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음, 상황을 여러 개 보여주고 각각에 따라서 제피로스 냈을 때 어떤 카드 세 장을 후보로 보여줄 음, 것인가를 이렇게 정답을 적고 맞추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이트 보면서 결과랑 현재 상황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좀 알고리즘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약간 그런 음,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하겠네요. 네, 음, 그런데도 그런 것도 뭐 그냥 게임 하려고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제피로스 게임을 구현하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이트를 아이디어를 해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일단 네,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얻어보자 라는 음, 생각으로 네. 만들 그렇죠. 수도 일단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왜냐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조건을 좀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음, 네. 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벌써, 네.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이브, 라이브를 한 지가 이제 1시간 반이 되어 가고 있어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어, 블로그를 또 봤더니, 로즈타스트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2.0이라는 거는 뭐를 좀 목표로 하고 계신 건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음. 열차선 2.0은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1.0 버전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로차스톤을 짰을 때는 약간 객체 지향 기반의 코드로 많이 작성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능상으로 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OOP 베이스 코드보다는
이제 게임 쪽에서는 이제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이라는 또 아키텍처가 있는데 네. 그걸 쓰면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캐시 히트율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성능을 좀 올리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팩토링을 이제 OOP 기반에서 ECS 기반 코드로 좀 리팩토링하는 작업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콘솔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지만 뭐 더 나아가서 GUI도 물론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C++이다 보니까 또 웹어셈블리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웹어셈블리 지원하는 걸 좀 목표로 하나로 삼고 있고요. 그 웹형 클라이언트도 꿈꿔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웹에서 할 수 있는 어, 시뮬레이터를 좀 꿈꿔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스톤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카드 게임이 있지만 사실 게임 내에는 다른 모드들도 있어요. 뭐 전장이라든지 듀얼이라든지 이런 게임 모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구현해서 꼭 하스스톤 카드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장이라고 오토 배틀러 게임이 있거든요. 이제 뭐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오토 체스나 이제 전략적 팀 전투 같은 그런 모드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임들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코드를 구현하는 작업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제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이제 C++를 사용하던 사람에서 러스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C++로 된 프로젝트를 러스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러스트 재구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2.0에서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할 일 목록들에는 넣어놨어요. 러스트 재구현이 제일 컨트리뷰터 크네요. 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더- 어떤 면에서는 C++보다 나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차기 언어로 많이 얘기되는 게 결국 러스트하고 고랭 그렇으니까. 둘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같이 하실 분이 있다면 언제 연락 주시면 뭐 재밌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러스트를 아주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스톤을 좀 해보신 다음에 수학님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러스트로 프로젝트 해보는 경험도 요즘은 좀 귀하죠. 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니 뭐 되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얘기해도 주제가 될 만한 맞아요. 뭐 강화학습이나 모즈야스톤 얘기도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만은 아니죠. 그래도 좀 오랜만에 게스트 모시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저도 많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로제타 스톤이 프로게이머랑 경기를 할 날을 좀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거 할 네. 때 저희 방송 통해서 하시죠. 그런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그렇죠. 저희 따위가 하면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희 그런 거는 약간 텐션 높은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쵸. 텐션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해요. 카드 나오면 막 제피루스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제피루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뭐 방송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방송을 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로레타 스톤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시기가 이제 그 2018년에 NDC 하고 나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좀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여기저기 좀 많이 열렸었는데 특히 좀 강학습 관련된 행사들도 많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NDC 때 발표했던 것들 기반으로 뭐 여기저기 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와 관련된 좀 이야기들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이런 로레타 스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후로 코로나 뭐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오픈 소스와 관련된 얘기를 할 곳은 또 은근히 없더라고요. 잘 이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NDC 때 발표했던 것들 기반을 발표했던 것들은 대부분 강학습이 주제였던 행사들이었거든요. 네, 강학습이 아닌 그냥 순수 오픈 소스 프로젝트나 좀 개발과 관련돼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적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순수 좀 오픈 소스나 또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랜만에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사님 덕분에 또 연락이 돼서. 오늘 되게 시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주신 찬우님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